안녕하십니까, 송인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주치상, 흔히 말하는 뺑소니로 인해 가지고 면허 취소 4년을 당하신 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30대 중반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출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튀어나오는 자전거를 못 봐서 사고를 내게 된 겁니다. 당연히 우리 의뢰인은 구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려서 바로 자전거를 타신 분한테 괜찮으시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외국인이셨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통이 전혀 안 된 상태로 괜찮냐 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마침 그 옆에 길을 가던 행인분이 당신 때문에 사고 일어난 거 아니니까 가도 될 것 같다, 외국인분이 더 잘못한 것 같으니까 가라. 그래서 이제 조금 미심쩍긴 했지만 다시 한번 그 외국인한테 괜찮냐고 물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그 외국인을 두고 다시 출근을 해서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죠.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느냐, 지금 피해자가 신고를 했으니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우리 의뢰인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목격자도 괜찮다고 했고 피해자인 외국인분도 별다른 말을 안 했으니까 그 뒤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경찰에 출석을 했고 경찰에서 이거는 뺑소니가 된다 라는 얘기를 들으시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적사항 제공 의무와 구호조치 의무가 보통 이 두 가지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이 의뢰인께서 구호조치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볼지라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가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안 한 거 아니냐, 빼도 박도 못하게 뺑소니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케이스는 맞지만 피해자와 직접 소통을 한 것이 아니고 목격자의 말만 듣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간 거기 때문에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볼 여지가 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자마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재판부에 저희가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저희가 봤을 때는 별다른 뭔가 치료나 혹은 병원 통원이나 이런 것들 없이 충분히 자연 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상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경미한 상해다라고 주장을 해서 결론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당연히 형사처벌이 됐으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면허 취소 처분이겠죠.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도주치상, 즉 뺑소니로 인해 가지고 면허 취소 4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정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왜 이분이 정지로 해달라고 했냐면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82조 제2항 후단에 따라서 면허 취소 처분은 되지만 그 결격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서 면허를 바로 다시 취득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나는 면허 다시 따는 것도 싫고 대형도 다시 따야 되고 그러면 나한테 드는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너무 크니 행정소송까지 맡아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형사소송과는 조금 결이 좀 다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우리가 왜 면허가 취소가 되면 안 되고 정지가 되어야 하는지, 특히 이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왜 정지 처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핵심적인 근거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를 재취득하는 과정이 시간적 비용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비용까지도 든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 두 번째, 이 의뢰인 같은 경우는 대형 면허가 필수적이었는데 대형 면허를 다시 따는 데까지는 시간이 보통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상 대형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어필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의뢰인께서 결혼을 하셔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있고 게다가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신 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는 점을 설명을 드렸고, 네 번째, 암에 걸리신 그 어머니를 통원 치료를 할 때 본인이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데려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분이 이 사건 외에는 어떠한 과태료, 범칙금, 기타 벌점 내역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런 사건에서는 정지 처분을 해줘도 크게 공익에 저해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 재판부에서도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서 경찰청장 측에 면허 취소 4년은 과중하니 정지 110일 처분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어떠냐라는 조정 공고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4년 취소 처분을 110일 정지 처분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 결격 기간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범죄의 죄질이나 정도가 안 좋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취소가 4년이든 5년이든 너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면 최선의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테일한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교통은 송인협에게 바로 오시면 됩니다. 송바였습니다.